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후성유전학 또는 후생유전학이라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론인데 환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단어 자체가 생소하시고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남의 얘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삶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검사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식단을 바꾸시고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잔소리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식단을 어떻게 잘못 먹고 있고 내가 식단을 어떻게 잘 먹음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상상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나이를 먹어서 무조건 됐다라고 핑계 대시면 안 되고요. 제 컨디션은요, 제가 지금 개원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57세거든요. 그러면은 30년 가까이 진료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료하는 과정에서 제가 초창기 때는 점심때 1시간을 자야 됐고요. 그러고 나서도 피곤해가지고 겨우겨우 진료를 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서 밥 먹고 골아 떨어졌었어요. 30대인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하기 전이었죠. 기능의학을. 그 상태에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아버님한테 받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타민을 먹고 났더니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뀌고 났더니 지금은 점심때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도 오후에 쉬지 않고 진료하고도 저녁 컨디션에 문제가 없는 몸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후성유전학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토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본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유전자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발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발현되는 게 아니고요. 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방암, 우리 병원에도 유방암 환자가 많은데 유방암 환자가 오셨는데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하게 알고 있는 브로카 유전자죠. 브로카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면 다 발현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발현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있더라도 7명 가까이는 발현 안 했어요. 암이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식단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먹는 식단과 여러분이 섭취하지 않는 비타민에 의해서 내 몸에 메틸레이션이라는 장애가 생기면서 그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얼마까지? 70%까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브로카 유전자가 있는데 암이 발현될 확률이 70%까지 증가한 거예요. 다른 건 변한 게 없죠. 유전자는 그대로 똑같은데 환경이 바뀌고 나서는 암 발현율이 올라간 거죠. 그거 똑같이 여러분들이 유전자가 있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있으면은 어떻게 몸 관리를 하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더 내가 확실하게 아이들을 얻고서 몸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죠. 이때 나오는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이 메틸레이션입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메틸기라는 게 있어요. 메틸기가 뭐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은 그 분자 구조를 메틸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 메틸레이션이라는 거는 메틸기가 전달해주고 메틸기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갖다 통괄적으로 얘기할 때 메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DNA하고 RNA가 발현될 때도 메틸기가 달라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가면은 엽산 드세요, 엽산 드세요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엽산의 의미가 아니고 엽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메틸기를 얘가 딴 데서 받겠죠. 얘도 처음에는 폴레이트였던 게 폴릭 애시드였던 게 내려오면서 마지막에는 MTHFR 유전자에 의해서 메틸기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메틸 테트라이드로폴레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엽산이 그냥 엽산이 아니라 액팅하는 엽산은 메틸기가 붙은 엽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메틸기가 왜 중요하냐? 얘가 돌아다니면서 메틸기가 필요한 곳에 공여를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다, 이게 어떤 변인지 이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쉽죠.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메틸기를 전달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유산도 잘 생기고요. 두 번째, 임신하고서 출산을 했을 때 아이들의 기형이 잘 생겨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보셨겠죠. 엄마 자궁에 착상된 난자세포는 세포예요. 그죠? 세포 하나. 거기에 경자라는 핵이 들어가서 DNA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23개 쌍의 염색체가 이루어진 정확한 세포가 됐고, 그 세포가 분할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의 세포가 10조 개가 넘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대장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DNA가 분화할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메티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잘 전달해주는 그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게 엽산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가면 무조건 엽산 먹으세요, 엽산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도 왔던 환자인데 흔하게 봅니다. 이거를 산부인과에서도 주지만 자가면역질환 환자한테도 엽산을 주는 의사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대학병원급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네들은 배울 때 당연히 엽산이 들어가는 게 자가면역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단편적인 걸 배우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폴이라고 하는 합성 엽산인 폴릭 액시드를 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 환자가 만약에 MTHFR 유전자 변이, 아까도 얘기했던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합성 엽산을 주게 되면은 그건 사람을 더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영양제를 주고 있는 거죠, 의사가.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을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엽산을 끊게 하고요. 메티기가 달라붙어 있는 활성형 엽산을 먹게 하죠. 제가 직접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먹는 여기 폴릭 액시드라는 게 이게 심폴정입니다. 이게 합성 엽산이고요. 여기 폴레이트라고 적어놓은 건 이거는 학명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먹는 푸른잎 채소에 들어있는 천연 엽산이에요. 아무리 내가 천연 엽산을 많이 먹어도 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엽산이 내 몸에 들어오면 12단계라는 그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영어로 MTHFR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전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5메틸테트라이드 폴레이트라는 이게 활성형 엽산입니다. 결국에는 얘가 목표인 거예요. 얘가 만들어져야지 얘가 액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 과정은 몰라도 돼요. 그냥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내가 먹었던 야채 속에 있는 엽산이든지 영양제 속에 있는 엽산을 먹으면은 그걸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얘를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메티기를 달라붙여 가지고서 이 메티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엽산으로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검사를 해보면은 이 MTHFR 유전자, 즉 엽산을 달라붙게 하는 활성형 엽산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두 가지 변이 있는 사람이 한 20-30% 되고요. 한 가지 변이 있는 사람들도 한 30-40%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비율로 갖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이 검사는 안 해놓고는 정상인 사람들한테 주는 엽산을 주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보시면은 폴릭 액시드라고 했던 것들이 심폴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가면역 환자들한테는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주게 됩니다. 이걸 주고 얘를 주게 되면은 얘가 이 단계를 블록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가면역 환자들한테 아무리 심폴정을 주고 메토트렉세이트를 먹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주게 되면은 이게 안 내려가고 여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아예 내려가지 못하죠. 블록을 하니까. 이 효소 활성도를 억제하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환자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영양제를 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왜냐?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영양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겨우 의대 다니는 동안에 2시간 공부한 걸로 무슨 비타민을 알고 환자한테 비타민을 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 좀 했던 일반인들보다 수준보다도 못해요. 비타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러면서도 대학병원급, 종합병원급에서 자가면역 환자한테 폴릭 액시드 심폴정을 주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일단은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MTHFR 유전자, 요게 바로 엽산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다. 일단 대충 러프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있을 때 이것도 주소지가 두 개가 됩니다. 677번째가 있고 1298번째 두 가지를 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하게 되는데, 이걸 검사하는 거에 따라서 이 엔자임 액티비티의 효율성이 달라지죠. 이게 다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MTHFR 뮤테이션이 관련된 여러 가지 헬스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다 있죠. 이게 뭐냐, 여기에 적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번역을 했더니 수많은 자가면역질환 원인들이 이 메티기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은 희한하게 마스트 검사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분인데 실제로 살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되게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메티기 전달에 문제가 있는 환자예요. 그 다음에는 살면서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혈당 조절 안 되고 콜레스테롤 조절 안 되면서 혈압도 조절 안 된다는 분이 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뭘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대사질환의 문제가 내가 뭘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메트리기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경험하는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문제, 나는 이상하게 불안하고 우울한 증상이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잘 생긴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DNA 합성하고 재생이 안 된다? 이럴 때 뭐가 생겨요? 암이 생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부모한테 받은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메트리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검사가 지금 보시면은 비타민 A부터 시작해서 6번, 9번, 12번, 비타민 C, D까지 각각의 이 모든 유전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의사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닥터덕 사이트의 재생 목록에 묶어놨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비타민 스닙스 유전자 변이 검사라고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각각의 제가 여기 묶어놓은 게 다 나오죠. 요거 10가지인데 이 10가지 다 공부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요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엽산이 MTHFR 유전자 변이에 대한 검사 항목이 있죠. 요것도 2가지 중에 1가지만 한 거니까 다른 것까지 다 검사하신 후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판독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게 실제 메틸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사 쪽에 관련돼서는 메틸기를 다 쓰고 나면은 얘도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틸기가 대사가 안 돼서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유전자 문제도 있는데 요것도 국내에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근데 이걸 하게 됐을 때 메틸레이션이 너무 과하게 쌓이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암 억제 유전자의 저하입니다. 이런 경우는 암 억제력이 떨어지면서 암이 발현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언더메틸레이션이라 해서 메틸기가 너무 빨리 대사되고 부족해지거나 또는 메틸기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한테는 암 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메틸기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걸 스테이블하게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는 힘들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한 이후에 자기 몸에 맞는 비타민을 잘 구별해서 먹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든 영양소는 좋으니까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A라는 성분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B라는 걸 많이 먹어야 되는 분이 있고요. 이걸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개인한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서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지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이거 구별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 오는 환자분한테 공부를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아무리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받아서 자기 몸에 맞는 치료법들을 좀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테스트 하듯이 한번 먹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먹었을 때는 각각의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반응이 크게 문제 없으면 꾸준히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고 먹었더니 잘 모르겠거나 반응이 좀 오버하게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좀 오셔서 정밀 검사한 다음에 관리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사서 먹어볼 수는 있는데 먹었을 때의 효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거나 안 좋을 때는 전문가한테 찾아오셔서 검사 후에 자기 몸에 맞는 비타민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먼저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비타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모한테 받은 안 좋은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잘 조절을 해서 안 좋은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좋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는 잘 유지되게끔 해서 나중에 70대가 넘어서 돌아가시는 원인들 중에서 암하고 혈관 질환이 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유전자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MTHFR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찾아서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그걸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검사를 꼭 하셔서 자기 몸에 맞는 비타민 섭취를 하시는 것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키는 없겠다.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